그죠? 일단 답은 2번이고요. 답은 1번에 2번이고요.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 0초일 때 P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4m/s, 6초일 때 Q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6m/s이다. 그러니까 6초 동안 속도가 이만큼 변했네요. 그죠? 6초 동안 속도가 이만큼 변했습니다. 그래놓고 오른쪽에다가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줬는데 이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AT 그래프를 하잖아. A와 T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요거 가지고 RM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프와 그리는 밑면적 계산해서 밑면적 이꼴 뭐다? 속도 변화량이다. 요거 봐야 돼요. 속도 변화량. 그러면은 0에서 6초까지니까 밑면적만 다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되지? 얘가 지금 가속도가 -A로 2초. 그지? 그 다음에 0으로 2초. 그리고 2A로 2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그리는 밑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요 부분의 면적,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면적, 요 두 개의 면적을 합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2A고 여기는 얼마예요? 플러스 4A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합하면은 얼마예요? 플러스 2A가 되는 것이고 그게 속도 변화와 같다.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나중 속도는 오른쪽으로 6m/s 플러스 6 빼기 처음 속도는 오른쪽으로 4 이렇게 되나요? 그지? 2A가 2입니다. A는 얼마?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속도가 1이다 라는 걸 찾아주시면 기억번 탈락. 그 다음에 니은번의 3초일 때 속력은 2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3초일 때 속력이니까 자 3초일 때 2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가속도가 없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2초 동안 속도가 변한 것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럼 처음 2초 동안 속도는 얼마나 변하죠? 요것만 보면 되잖아. 가속도가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4에서 마이너스 2 변하니까 2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3초일 때 속력은 2m/s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뭘 그려볼까?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보면 되죠. 속도 시간 그래프 세로 바로 속도 시간. 처음에 0초일 때 속도는 얼마? 0초일 때는 4죠. 4. 0초일 때 4입니다. 그리고 처음 2초 동안 가속도가 얼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4에서 얼마까지? 2까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 길게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변함이 없네요.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 일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 변화가 얼마? 4만큼 생기는 거죠? 속도 변화 4만큼 생기면 6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요. 그럼 3초일 때 속도는 여기니까 2m/s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니은번은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평균 속력은 이래서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긴 지금 가속도가 어때? 여기랑 세 개가 다 다르잖아. 그치? 가속도가 셋 다 다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구하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가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는 전체 이동 거리를 뭐로 나눠준다?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동 거리만 구하면 되죠. 시간은 6초 걸렸으니까. 이동 거리는 얼마야?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가 그리는 X축과 그리는 RM면의 면적 요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다리꼴, 사각형, 사다리꼴이네 또 이렇게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각형 하나, 삼각형 두 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전체 면적이 얼마죠? 여기 일단 얼마야? 여기가 일단 얼마요? 8인가요? 여기 사다리꼴? 그죠? 2 더하기 4 곱하기 2 나누기 6인가? 왜 8이지? 6이죠? 그지? 더하기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2 더하기 6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여기가 8이네. 그죠? 전체 이동거리는 18이 되겠고요. 시간은 6초 걸렸지. 6초 걸렸으니까 답은 3m/s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기본적으로 그래프와 그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해석하는 거는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지만 물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2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자동차가 P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대놓고 문제에서 일정한 가속도라고 나와 있어.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Q지점에 정지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P지점에서부터 Q지점까지 가속도가 일정한데 P지점에서는 속도가 20m/s고 Q지점에서는 속도가 0이다. 그러면 몇 초 동안 갔는데요? 2초 동안 갔다고 나와 있지. 2초 만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20 변했잖아. 자, 속도 변화량을 볼까요? 속도 변화량 델타 V는 0이고 20이니까 부호 쓰자. 플러스 20. 여기는 그냥 0. 어떻게 해야 돼요? 0.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20. 이렇게 나타내면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20m/s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가속도를 구해야 돼.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는 정의가 시간에 대해서 속도 변화 이렇게 보는 거죠. 그치?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0m/s라는 속도 변화가 몇 초 만에 일어났어요? 2초 만에 일어났어. 가속도 얼마? 마이너스 10m/제곱세크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크기만 보면은 10이죠. 그래서 일단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에 P지점에서 Q지점까지 평균 속력은 이라고 해서 평균 속력. 이번에는 아까랑 문제가 다르게 일정한 가속도로 계속 등가속도 운동하죠. 얘는 가속도가 세 구간이 다 다른데 얘는 일정한 가속도로 한 구간만 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된다?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요거 있었죠? 처음 속도 얼마? 플러스 20. 나중 속도 얼마? 0. 10m/s의 평균 속도를 갖는다. 물론 부호가 플러스 그대로 살아있겠죠? 플러스 10m/s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니은번에 P지점에서 Q지점까지 평균 속력은 15m/s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일단. 그 다음에 디귿번.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1초가 지날 때까지. 자, 1초 동안. 즉, 뭐냐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지? 그러면 우리 변위랑 이동거리랑 같다라고 둘 수 있나요? 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변위하고 이동거리 같다라고 둘 수 있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변위 S는 처음 속도의 시간 곱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의 시간의 제곱이다.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 는 처음 속도 얼마? 플러스 20m/s. 시간은 몇 초 동안? 1초라고 나와 있죠. 디귿번 1초라는 시간 동안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 이번에 얼마나 써야 돼요? 그대로 부호 살려서 마이너스 10이라고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10m/제곱세크 곱하기 시간 1초의 제곱.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는 얼마? 25 빼면 되는 거네. 20에서 5 빼면 되는 거잖아. 몇 미터? 15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변위가 15니까 이동거리하고 변위가 같잖아. 똑같이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2번엔 답이 4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 등가속도 운동 하죠? 가속도가 있는 운동 하죠?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A하고 B가 이제 줄로 묶여 있는데 A하고 B는 어차피 어떻게 되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A가 있고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오른쪽으로 몇 뉴턴이에요? 지금 30뉴턴으로 당기고 있어. A하고 B의 질량이 30kg, 60kg,
30kg, 60kg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렸지만 첫 번째로 그냥 가장 쉽게 한번 해봅시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90kg인 물체를 30N으로 당긴다. 그죠? 그럼 뉴턴 운동 제2법칙 F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돼요. F 얼마? 30N. 질량 얼마? 90kg이 가속도 A를 갖는다. 결론 A는 얼마? 3분의 1 미터 퍼 제곱세컨드. 가속도가 3분의 1입니다. 자, 가속도가 3분의 1 나왔어. 기억님 디귿해서 뭐 가속도 구하는 게 있나요? 가속도 구하는 건 따로 없네? 대신에 R자임이 있네? 자, 이거 우리 하나로 봤는데 이제는 따로따로 봅시다. A도 가속도가 3분의 1 맞아요? B도 가속도가 3분의 1 맞아요? 왜?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임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의 질량 30kg 곱하기 3분의 1 10N이네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R자임 질량 60kg짜리 B에게 가속도가 3분의 1이 생겼다. 20N의 R자임이 생기네요. 그지? 그러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전체 힘이 30N이야. 각각에 걸리는 R자임을 더하니까 30N이죠. 그거의 비율이 뭐랑 같아? 질량비랑 같아. 그래서 R자임 구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돼? 전체 힘을 질량비로 나누면 됩니다. 그냥 전체 힘 30N을 질량비 몇 대면? 1대2로 나누면 R자임의 비가 나와요. 30N을 1대2로 쪼개면 10N, 20N 되는 거지. R자임 바로 나옵니다. 이거 계산 노가다 뗄 필요 없어. 자, 그래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20N 기억법 맞죠? 그 다음 B번 줄이 물체 B를 당기는 힘은 얼마래? 15N이래. 자, 줄이 B를 당긴대. 그러면은 뭐 A를 가지고 해석해도 되고 B를 가지고 해석해도 됩니다. B를 가지고 해석해보자. B한테는 직접적으로 30N이 작용하고 있는데 R자임은 얼마나 계산돼? 20으로 계산돼. 그 이유는 뭐예요? 뒤쪽에 있는 줄이 반대로 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로 당긴다? 30인데 20이 생기는 거니까 10으로 당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줄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10N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A를 가지고 해석합시다.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나 줄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나 어떻다? 같다. 그때 정리했잖아요. 줄이 있으면 줄은 양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긴다. 그래서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나 줄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나 똑같은데 A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 줄이 당기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 힘이 얼마야? 10N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10N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법 운동하는 동안 줄이 끊어진다면 자 줄이 끊어져. 줄을 다 끊어. A에 작용한 R자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R자임이 없으면 관성이 작용하죠. 관성이 뭐야? 몰라요? 아직 안 했어 여기는? 그냥 운동의 표현만 했어? 학교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있다. 뉴턴 운동 1법칙, 2법칙, 3법칙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소리가 외계어지.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외계어지, 외계어. 앞에 있는 영상을 제가 오늘 편집을 마무리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끊어져. R자임이 있다 없다? 힘이 없으니까 상태가 안 변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 줄이 끊어지면 A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해결을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질량이 3kg, 2kg인 물체 A, B를 도르래에 걸쳐 매달고 가만히 놓아서 운동시킨 모습이다. 그러면 가만히 놓아서 이제 운동을 할 건데 운동을 한다는 건 힘이 작용한다는 거잖아. 그 힘만 먼저 봅시다. 도르래가 있고요. 도르래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질량이 3kg인 물체가 오른쪽에는 질량이 2kg인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량이 있는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니까 힘을 받죠. 계산 어떻게 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는 거잖아. 그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러면 30에다가 얼마예요? 10 곱하면 되는 거잖아. 몇 뉴턴? 30 뉴턴으로 당겨진다. 지구가. 그 다음 여기는 20 뉴턴으로 지구가 당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양쪽으로 이렇게 막 당기고 있는 거네? 그지? 누가 더 세? 왼쪽이 더 세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때도 이렇게 했잖아. 도래가 이렇게 있으면 도래를 이렇게 펼쳐서 한쪽으로 30, 한쪽으로 2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도 된다. 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보면 알짜 힘 뭐야? 실제로 작용하는 거 얘는 30이고 얘는 20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르래에 대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10N의 힘이 있는 거죠. 두 개를 또 하나로 봅시다. 10N의 알짜 힘이 질량 몇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5kg인 물체의 가속도를 A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A는 얼마? 2m/제곱세크의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F는 MA 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한 거예요. 가속도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바로 답할 수 있는 거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다. 이거 답할 수 있죠. A하고 B가 함께 움직이니까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실이 A를 당기는 힘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이런 거 봤어. 알짜 힘의 크기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실제로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질량비로 분석하면 된다 그랬죠? 실제로 가해지는 힘이 얼마예요? 10N이죠? 10N의 힘을 몇 대 몇으로 쪼개면 돼? 3대 2로 쪼개면 됩니다.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 3대 2로 쪼개는 거야 10N을 6N. 그 다음에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요랑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요랑 같은 방향으로 얘는 위로 몇 N? 4N 이렇게 된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 같이 분석했으니까 개별적 분석을 해봅시다. A라고 하는 물체한테는 아래 방향으로 분명 30N을 당기고 있는데 알짜 힘이 얼마밖에 안 나와? 6N밖에 안 나와. 그 말은 줄이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얼마다?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그만큼 된다는 거잖아. 얼마? 24N.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줄이 양방향으로 똑같이 당기니까 얘를 24로 당기고 얘도 24로 당긴다. 맞아요?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아래 방향으로 20N이 작용하고 있어. 근데 알짜 힘은 위로 4N이야. 줄이 당기는 윗방향 힘이 얼마나? 24N이다. 그래서 24, 24의 알짜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산수만 잘하면 돼. 덧셈 뺄셈만 잘하면 돼. 나눗셈하고 사칙연산만 잘하면 돼. 알죠? 그러면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몇 N이야? 24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에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24N 맞죠?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6N이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예요? 4N이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4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5번, 6번, 7번부터는 살짝 헬파티예요. 5번하고 7번이 헬파티고 5번의 그 4번 보기는 기억 니은입니다. 기억만 나와 있는데 기억 니은입니다. 일단 5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자, ABC가 실로 연결된 채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ET0인 순간, ET0라는 시간이야. 그때 실이 끊어졌대. 그랬더니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B하고 C는 등속 운동을 한대. 자,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 상황을 따로따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끊어지기 전 상황에는 이렇게 B가 있고 거기에 A가 매달려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도르래를 통해서 C가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 도르래는 따로 안 그릴게요. 자, 끊어지기 전 상태. 끊어진 후 상태는 뭐야? 그냥 B하고 C만 이렇게 도르래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 A는 그냥 지 혼자 중력받아서 랄랄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상태입니다. 끊어진 후와 전. 요 둘 사이에 실이 없죠? 끊어졌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실이 있으니까 둘이 상호작용하겠지.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A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무슨 힘을 받아? 여기서?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 그치?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근데 B하고 C는 뭐래, 지금? B하고 C? 분명 얘네 둘도 중력 받잖아. 그지? B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받고 C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지. 각각의 질량을 MB, MC, MA라고 하면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 MBG, MCG, MAG 이렇게 되죠? 그냥 중력 가속도 곱하는 거니까. 자, 근데 얘네 둘이 무슨 운동을 한대? 이걸 한대. 이걸 한대. 알짜힘이 있대 없대? 알짜힘이 없대. 알짜힘이 없다는 거는 뭐야? 이 두 힘의 크기가 똑같다. 맞아요? MB와 MC가 같다. B와 C의 질량이 같다. 요걸 여기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끊어지기 전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MB하고 MC를 그냥 스몰 m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A의 질량을 스몰 ma라고 씁시다. 이 상태에서 작용하는 이제 힘을 보게 되면은 B에 작용하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둘은 이제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도르래를 움직이는 힘은 누구에 의한 거야? A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MAG에 의한 거죠? 그지? 자, MAG라고 하는 요 힘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럴 때 가속도를 한번 봅시다. 가속도 어떻게 되죠? 거기 나와 있잖아.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그게 가속도죠? 시간이 몇 초 동안? ET0 동안 속력이 V0만큼 변했어. 그지?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ET0 분의 V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이 물체의 가속도는 이래. 가속도는 이래. 셋 다 가속도가.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식을 써보자. 이 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뭐예요? MAG죠? 그지? 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MAG야. 세 물체의 질량합은 EM 더하기 MA죠. 그지? 자, 우리 알짜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는 뉴턴 운동 제2법칙에다가 요거 이제 그냥 대입만 해보자. 문자로 나와 있다고 쫄지 말고 대입만 해보자. 알짜힘은 얼마예요? MAG. 그 다음에 질량은 얼마예요? 요거 세 개 다 하니까 EM 더하기 MA.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야? ET0분의 V0. 이렇게 쓸 수 있지 뭐.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써놓고 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 문제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기억번에 B의 질량은 스몰 m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C의 질량이 스몰 m이라고 나와 있죠? 문제 보면, 문제 읽어보시면, 네 번째 줄에 C의 질량은 m이다. 그지? 그러면 C의 질량이 m이면 B의 질량도 m. 맞죠? B하고 C하고 질량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기억번은 맞아요. 그 다음 니은번에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0일 때, T0일 때는 실이 끊어지기 전이지. 그 다음에 3T0일 때는 이제 끊어지고 난 후가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끊어지기 전에는 실이 C를 당기는 힘이 크기가 얼마가 될까? 이 문제 답이 있어. 얘한테도 알짜힘 0이죠. 얘도 알짜힘 0이죠. 알짜힘 0이 돼야 되는데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지. 그러면 실이 얼마로 당긴다?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긴다. 아래 방향으로 mg로 당기면 실도 mg로 당기고 있다. 그죠? 그래서 끊어진 후에, 즉 3t0일 때 실을 당기는 힘, 요거는 뭐다? mg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g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는 t0일 때 실을 당기는 힘, 요거 볼게요. 자,
T0일 때 CDC를 당기는 힘을 가지고 그냥 T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왼쪽 그림에다가 한번 나타내보자. 윗방향으로 T라는 힘으로 당기죠. 아래 방향으로 mg라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죠. R자 힘이 계산되네요. T-mg라고 계산되나요? 왜? 이거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 T가 더 센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건데 이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야? 이거지? 그지? 이물체의 가속도가 2t0분의 v0란 말이야. 는 질량이 m인 c가 가속도가 2t0분의 v0다. 이거죠? 그러면 t 정리해볼까요? t는 얼마예요? 2t0분의 mv0 더하기 mg 이렇게 되네요. 그지? 자, 뭐 복잡하게 써져 있긴 하지만 요만큼 더 큰 거네. 그지? 요만큼 더 큰 거네. 니은번에 맞아요? 3t0일 때보다 그냥 2t0분의 mv0만큼 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mg를 지워줘야 되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요. 이제 디귿번만 찾으면 돼. v0라는 값이 3분의 2 gt0보다 큰지만. 자, 이렇게 크다 작다 대소 비교는 실제로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일 걸까? 아니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너무나 많단 말이야.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요 식을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V0와 GT0 이 두 개의 곱이 있는 그런 형태잖아. 그지? 그러면 자, 왼쪽에다가 지워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 식이 어떻게 돼 있어? MAG는 EM 더하기 MA의 ET0분의 V0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봐요. 만약에 MA가 그냥 M이다 라고 해봐봐. MA가 M인 경우라고 생각해봐요. 그냥. 그럼 이거 식 다시 쓰면 어떻게 돼? MG는 3M ET0분의 V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정리해봐. V0는 얼마예요? M 소거시키고 뭐가 돼? 네? 응? 3분의 2 G T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이 식만 정리했는데 그지? 이렇게 되지.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의 질량이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정리했을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같다면 V0가 3분의 2 GT0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 문제 상황에서는 A의 질량이 M, 즉 BC의 질량보다 큽니다. 그래서 MA가 크다라는 조건으로 넣어놓게 되면 V0라는 항이 어떻게 된다? 3분의 2 GT0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싹 다 정리해버려봐. 이거를 V0에 대해서 V0는 어떻게 돼? 2M 더하기 MA 요거 그지? 분의 얼마예요? 2MA GT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값이 3분의 2보다 큰지 작은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지? 이 값이 3분의 2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이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A가 더 크다 할 때. 이거 당연히 3분의 2보다 크죠. 2M 더하기 MA분의 2MA. 이거 당연히
3분의 2보다 크지, 당연히. 그지? 왜? MA가 M보다 크니까 3분의 2보다 크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답은 기억 디귿의 5번이 되겠다. 사실 이 5번 문제가 조금 풀이가 길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공간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지금 풀이한 방법을 잘 보시면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로 나눴지. 왜 이렇게 나눴을까? 우리가 배운 거라고는 뭐밖에 없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이거나 아니면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만 배웠어. 그지?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로 계속 가는 거거나 아니면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이것만 배웠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등가속도 하다가 갑자기 등속 운동해. 그냥. 그지? 등가속 운동하는 것과 등속 운동하는 거를 따로따로 배웠잖아. 따로따로 해석하자고. 그래서 끊어지기 전하고 끊어진 후를 따로따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구간은 나눠서 본 거야. 아까 앞에 1번 문제도 어땠어? 가속도가 다른 구간, 세 구간 있었잖아. 그지? 마이너스 A였고 0이었고 2A였고 세 구간 달랐잖아. 세 구간을 따로 봤죠? 이런 것처럼 가속도가 다른 구간이 있으면 구간을 나눠서 해석하세요. 그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이다, 뭐 등가속도 운동이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 가는 물체 A와 B를 그리고 나는 물체 A와 C를 각각 C를 연결하고 수평 방향의 일정한 힘 F로 당기는 모습인데요. 질량은 C가 B의 3배고 수평량과 나란하다. 그러면 C가 B의 3배다. 그러면은 B의 질량을 뭐라고 두고 B의 질량을 M, 그 다음에 C의 질량을 3M, 그리고 A의 질량은 그냥 MA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MA라고 하는 질량을 갖는 애랑 M이라는 질량 갖는 애가 F로 당겨지고 있다. 이게 가 상황이고요. 그 다음 나 상황은 MA라는 질량을 갖는 애가 3M이라는 질량 갖는 C랑 연결돼서 똑같이 F라는 힘으로 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가와 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래. 가속도의 크기는 2배래. 자, 그럼 이쪽에 가속도를 2A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에 가속도를 얼마라고 할 수 있지? A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되겠지만 아까 우리 이렇게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냥 하나로 봤지? 그지? 잘 봐요. 하나의 물체인데 R자임 F야. 하나의 물체인데 R자임 F야. R자임이 크게 같네? R자임이 크게 같아? 자, R자임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요게 같은데 가속도는 2대 1이네? 그럼 전체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 1대 2. 힘이 같은데 가속도가 2배야. 힘이 같은데 가속도가 2배야. 그러면 얘는 작아야지. 그죠?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다. 그래서 질량비가 가 대 나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된다. 가의 질량은 얼마예요? MA 더하기 M. 나의 질량은 얼마예요? MA 더하기 3M. 그러면 MA가 얼마지? 그냥 M이네? 그죠? 그래서 1대 2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의 질량은 B의 질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의 3배다. 그러면은 이제 개별 분석 가는 겁니다. 자, 여기 B라는 녀석한테 작용하는 R자임 F, B는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맞아요? 그 다음에 C라는 녀석한테 작용하는 R자임 FC는 C의 질량 3M 곱하기 가속도 A. 2대 3이네? 그지? 그래서 R자임의 크기의 3배가 아니라 몇 배예요? C에 작용한 R자임 크기는 B에 작용한 R자임 크기의 2분의 3배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고요.
디귿번에 가에서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가에서는 요거 찾으라 그랬고요. 그지? 나에서는 요거 찾으라 그랬지? 근데 이거 찾으라 그랬다고, 이거 찾으라 그랬다고, 이거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랑 뭐랑 크기가 같다? 요거랑 크기가 같다. 맞지? 실을 두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크기는 뭐야? 그냥 A에 작용한 알짜힘이지. 이 크기 뭐야? 그냥 A에 작용한 알짜힘이지. A의 질량 똑같지. 근데 가속도가 어디야? 여기가 2배지. 그 알짜힘 몇 배? 2배.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A의 질량 그냥 스몰 m입니다. 가에서 A의 질량은 스몰 m이고요. 가속도가 얼마다? 2A다. 작용하는 힘이 요 실이 당기는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요 힘이 알짜 힘이 되는 거고 실이 당기는 힘이 알짜 힘이 되는 거니까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해서 2ma 이렇게 되는 거고 나에 대해서는 요거 똑같이 그냥 실이 당기는 힘이 알짜 힘이 되는 거죠? 질량은 얼마? 똑같이 m인데 가속도는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디귿번은 틀린 복이다. 답은 1번이 되겠다. 야, 우리가 지금 다 배운 내용만 가지고 하고 있죠. 안 배운 거 있어? 뭐 안 배운 거 있다 그러면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거 아까 얘기했던 뭐 질량 비가 곧 알짜 힘의 비다 뭐 이런 거. 그지? 근데 그것도 사실 지난주에 했어 다.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물리 문제 풀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보세요.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어. 굳이 숫자를 써가지고 다 찾지 않더라도, 그냥 눈으로만 보고도, 이 힘이랑 이 힘 비교하는 건데 이 힘이랑 이 힘이랑 같으니까 그냥 실이 A를 당기는 힘, 실이 A를 당기는 힘 두 개 비교하면 되는구나 까지는 생각하는데 5초면 되잖아. 맞죠? 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생각하는데 5초만 돼. 그러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A의 작용 알짜 힘이고 또 여기서도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A의 작용 알짜 힘이다 까지 생각하는데 2초. 그럼 7초 걸렸지? 이제 뭐만 하면 돼? 알짜 힘을 찾으면 돼. 근데 가속도가 2배고 질량은 똑같아. 알짜힘이 여기가 2배다 생각하는데 2초. 한 7, 8, 9초면 다 풀지. 그지? 자,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요거 하고 쉬었다가 뒤에 진도 나갈게요. 질량이 m인 놀이기구가 올라갔다 내려온다. 자, 뭐 놀이기구 운동을 여기다가 표현하면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치? 그럼 다시 처음으로 왔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준 거야. 이걸 준 거야.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변이가 0이야. 그 다음에 0에서 t까지. 자, 0에서 라지 t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중력이라는 힘이랑 3mg의 일정한 힘이 작용한대. 근데 그 3mg의 힘이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그림상에? 위로 되어 있죠?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예요? 질량이 얼마야? 스몰 m이잖아. 그럼 중력은 mg죠. 방향은 어느 방향? 아래 방향. 근데 힘은 얼마나 가해지고 있어? 3mg가 가해지고 있어. 어느 방향? 윗방향. 그러면 알짜 힘은 얼마예요? 위로 2mg 이렇게 되네. 0에서 t초까지는. 자, 그 다음에 t부터 4t까지는 중력만 작용하는데 t부터 4t까지는 중력이라는 힘만 작용한대. 중력이라는 힘은 아까 했잖아. mg 아래 방향이야. 그러면 이 힘만 작용하니까 알짜 힘이 뭐야? 알짜 힘이 중력이 되는 거지 그냥. 어디로? 아래로 mg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4t부터 도달할 때까지는 자 4t부터 도달할 때까지는 중력이란 힘도 작용하는데 mg로 아래로 작용하는데 일정한 f의 크기가 작용한다 해놓고 f의 크기가 작용한다고 그래놓고 그림에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그려놨어? 윗방향으로 그려놨죠? f가 위로 작용합니다.
그지? 자,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때의 알짜임은 아직 이 중력이 큰지, 이게 중력이 큰지, 아니면 F가 큰지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냅둡시다. 그치만 지금 알짜임이 다 다른 거죠? 알짜임이 다 달라. 그러면 앞에서 계속 나왔네. 알짜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그러면 알짜힘 요거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가 2g. 여기 가속도 2g야. 여기는 가속도가 g야. 가속도가 다르지? 가속도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구간 나눠요. 여기도 가속도 다를 거 아니야. 또 구간 나눠요. 세 구간으로 봅시다. 세 구간이 각각 등가속, 등가속, 등가속이지? 근데 우리 여기 변위에 대한 정보를 찾았잖아. 그러면 봐봐. 변위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으면서 가속도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는 게 하나 있어. 아까 그렸다가 지웠던 건데. 변위에 대한 정보도 있고 가속도에 대한 정보도 있는 두 가지 모두 다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 뭐예요? 변위, 가속도 두 가지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그래프가 있다니까? 눈치게임 1.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래프가 있다니까? 아니, 그래프 배운 게 뭐밖에 없어. 딱 세 가지밖에 안 했잖아.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세 개밖에 안 했잖아. 그 중에서 변위하고 가속도 둘 다 찾아낼 수 있는 공식.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 밑넓이가 변위. 이렇게 두 가지 다 찾을 수 있잖아. 0에서 t, t에서 4t 그래프만 그려봅시다. 0에서 t, 2t, 3t, 4t. 아, 너무 간격 크게 그렸다. 더 가야 되는데. 엄청 가야 되는데. 이거 간격을 좀 줄일게요. 난 이미 계산을 다 했으니까. t, 2t, 3t, 4t 이렇게. 간격이 조금 넓어야 돼. 이렇게. 0에서 t까지는 가속도가 얼마예요? 2g지. 2g. 그러면은 그냥 뭐 얼마라고 할까? t일 때 속도 뭐 얼마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 처음엔 0이고 일정한 가속도로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때 이 값은 사실 얼마예요? 가속도가 2g면서 시간 t만큼 이동했으니까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속도 변화 나온다 그랬잖아 아까. 여기가 얼마예요? 2g 라지 t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속도 2gt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t에서 4t까지. 자, t에서 4t까지는 가속도가 g죠? 그러면 3t라는 시간 동안이잖아. 3t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얼마나 속도가 변해요? g 곱하기 3t만큼. 근데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아래 방향이죠? 가속도의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3t라는 시간 동안 3gt만큼 변해. 2gt 내려오고 여기까지 또 내려와야 되죠, 더. 마이너스 gt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은 네, 봐봐봐. 속도의 부호가 어디서 바뀌었어? 뭐 여기 어딘가에서 바뀌었지. 속도의 부호가 여기 어디서든가 바뀌었다는 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지? 이때부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처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여기 처음에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아래로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이 mg랑 f 중에서 mg가 크다 그래봐. mg가 크면 알짜인 방향도 아래죠. 알짜인 방향이 아래면 가속도 방향도 아래죠. 가속도 방향이 아래면 계속 아래로 더 빨라지겠지. 그냥 들이박아서 그냥 충돌해버리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여기 제자리에 오게 해서 멈추려면 알짜임을 위로 줘야죠. 즉 얘가 더 큽니다. 얘가 더 커요. 그리고 그 알짜임은 얼마가 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뭐 해야 돼? 지면에 도달을 다시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 안 한 게 요거예요. 이제 요거 이용해 볼 겁니다. 변이가 0이다. 자, 올라가는 변이죠, 이게. 요거 넓이. 여기 얼마야? 3t. 3t, 2gt, 넓이는 gt 제곱. 에다가 3배. 요거 넓이 3gt 제곱. 그러면 올라간 높이가 3gt 제곱이니까 내려가는 것도 3gt 제곱만큼 가야 되죠. 이렇게 봐도 돼요. 삼각형 도형이잖아. 도형의 넓이 보는 거잖아. 여기도 어쨌든 뭐 이렇게든 어떻게 돼가지고 삼각형이 나오겠지. 가속도가 윗방향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잖아. 여기. 이거 넓이랑 똑같아야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의 b가 곧 넓이 b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6이야.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야? 1이죠? 밑변의 b가 6이 돼야 되겠네? 3t부터 몇 t까지 가야 돼? 9t까지 가야 돼. 그지? 그러면은 자 이때 요 그래프 요 부분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다 할 수 있나요?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 얼마야? 4t부터 9t까지 즉 5t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 gt 변했어. 그러니까 가속도는 얼마예요? 5분의 1 g예요. 그치? 가속도가 5분의 1 g인데 그 가속도를 만들어준 알짜임이 요거잖아.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지. 알짜임 f-mg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f는 5분의 6 mg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4번이에요. 세 가지 등가속도 운동으로 구간을 나눈 다음에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 7번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재작년 고3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고난도 문제로. 뭐 선사든 광문이든 상일이든 다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왜? 이거 풀 수 있는 애가 많을까? 많어. 사실 많어. 7번 문제 많이 맞췄어. 많이 맞췄는데 이 등가속도 운동과 그리고 이 속도 시간 그래프 등가속도 운동의 속도 시간 그래프 뭐 위치 변화 그래프 또는 뭐 변이에 대한 값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내지는 그 그래프 해석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는 친구들은 이거 못하죠. 변이가 0이다라는 정보도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그려낼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다시 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7번까지 다 풀이가 끝났습니다.